다 우리가 처음 겪는 일이라고. 맞습니다. 우리는 현대사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사실상 쿠데타 비슷한 행위는 여러 번 했지만 그렇죠. 그걸 제외하더라도 그 반정 쿠데타 그러니까 5.16하고 5.18 이 두 번의 반정 쿠데타를 군부 쿠데타를 겪었고요. 네. 그리고 10월 유신이라는 1972년도에 박정희의 친위 쿠데타도 겪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의 성공한 반정 쿠데타와 성공한 친위 쿠데타를 견디면서 이만큼 온 국민이잖아요. 아, 네. 위대하다. 이번에는 현직 대통령의 실패한 친위 쿠데타를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현대사에서 실패한 친위 쿠데타 처음이거든. 아.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 속에서는 쿠데타가 실패했기 때문에 금방 범인을 색출하고 처벌하고 이렇게 될 걸로 생각하지만 아. 친위 쿠데타이기 때문에 실패해도 그렇게 말끔하게 치료가 안 돼요. 아. 왜냐하면 그 내란의 공범 또는 잔당들이 윤석열이 임명한 모든 권력기관의 책임자들 가운데 그 사람들이 다 퍼져 있잖아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 온 것만 해도 럭키비키야. 아, 그래요. 그렇긴 하네. 또. 그러니까 요새 오동훈 공수처장 봐요. 누가 임명했어요? 윤석열이 윤석열이. 임명했어. 근데 결국은 윤석열을 잡아들였잖아요. 네. 풀어준 건 지기현 판사하고 그 두 사람의 배석 심우정이. 판사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풀어줬죠. 네. 합법적으로 탈옥을 시켰지만 어쨌든 이 윤석열이 장악하고 있던 모든 권력기관들이 다 잔당이나 공범은 또 아니잖아. 이것만 해도 럭키비키야. 기관, 군, 경찰, 뭐 그러네. 행정부, 내각을 다 동원해서 그 야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를 때려부시기 위한 쿠데타를 했다가 실패한 거기 때문에 네. 박근혜의 국정농단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힘든 것 내렸는데 같아요. 왜 이러냐 하는 거는 맞아.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두 대상을 한 차원에 놓고 그 이 평가하는 이거 논리학에서는 차원 혼동의 오류라고 아. 그래요. 심우정은 아, 그런 거야? 권력에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윤석열은 이미 직무가 정지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99.99% 그러니까 우리 말에 만에 하나 탄핵이 기각되면 이렇게 표현하죠. 만에 하나를 퍼센티지로 하면 10,000분의 1이니까 0.01%야. 한 그 정도의 가능성으로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이 있고 99.99%의 확률로 탄핵 인용이에요. 몇 대 네. 몇으로 하든 뭐 상관없이 탄핵 인용이라고 이제 저는 보는데 그 조건에서 충성할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그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출장 가기 전에 여기 한번 나왔을 때 그 얘기 했는데 지가 살려고 하는. 예, 수상하다고 심우정 네. 그 얘기 했잖아요. 네. 두서없이 얘기하자고. 지기현 판사의 그 판결을 두고 사법부의 판단이다, 법원의 판단이다 이런 식의 보도를 많이 하던데 말로도 그렇게 하고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해요? 법원이라는 조직은 판결하지 않아요. 네. 판사가 사법부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은 지귀현 부장판사가 배석판사 둘이 딱 교체된 직후에 그냥 자기 독단으로 한 판결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날로 계산해라 하고 법에 돼 있는데 시간으로 계산해서 위법 판결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체포적부심이든 구속적부심이든 그렇게 해서 다 산입하지 않도록 돼 있는데 그렇죠. 산입했잖아요. 네. 그것도 위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판단을 할 수는 있어요. 아 이건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아. 인권보호 측면에서 할 수 있는데 그거는 판사직위원의 생각이지 사법부나 법원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판사 한 사람이 그 동기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윤석열을 구속기간이 지나서 기소되었다라고 판단함으로써 풀어주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기현 판사가 왜 그랬냐 상관없이 이 사람은 위법 판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에서 어떤 질문을 떠올리게 되냐 하면 위법 판결을 하는 판사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이 올라와요 바로.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내란 사건의 재판장이야 또. 네. 아, 또 맞아요. 1심 재판. 그러니까 구속 기간 계산과 관련해서 위법 판결을 한 판사가 계속 관련자들의 사건을 재판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지를 못해. 어떻게 못해? 아 못해요. 이게 진짜 웃기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문제를 삼아서 판사를 탄핵하잖아요. 그럼 또 헌법재판소로 가요. 헌법재판소 또 기각할 거예요. 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 어떤 운전기사가 버스 운전기사가 100원짜리 없을 때 하나씩 빼가지고 커피 자판기에 커피를 빼먹었어요. 그 8번 빼먹어서 800원을 네. 횡령했다고 회사에서 해고를 했는데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판사가 대법관이 돼 있잖아요. 아, 진짜요? 그런데 헌법재판관들은 지금 모든 탄핵 사건을 지금 8명 전부 다 탄핵 기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이진숙부터 시작해서 검사들까지. 네. 근데 어떤 건 전원일치 기각, 어떤 건 4대4 기각 이렇게 돼 있는데 고위급 공직자에게 민간 버스 회사의 운전기사보다 더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되냐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 근데 지기현 판사가 위법 판결을 한 판사인데 이 위법 판결을 한 판사가 그 위법 판결을 한 그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의 재판을 그냥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사는 세상이에요. 이 지금 미칠 노릇이야 그게. 심우정은 심우정이. 그거를 즉각 한거 즉시 한거도 안 하고 보통 한거도 안 하고 온갖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을 얼른 풀어줬어. 네. 왜 그랬겠어요? 자기 연루돼 빨리 있으니까. 가서 증거인멸하라는 거지. 우리가 어떤 대상의 행위를 비평 이해를 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는 의지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했다 이렇게 봐야지. 네. 심우정은 그냥 권력의 아버는 나쁜 놈이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일을 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네. 지금 윤석열은 관저로 돌아가서 신나게 증거인멸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비서실장이 옆에 막 그 석방돼서 나올 때 네. 정진석 비서실장이 따라다니고 네, 따로 왔어요. 지금 직무정지된 대통령인데 비서실장이 그 옆에 왜 나타나? 그러니까. 지금 비서실장은 최상목인지 최하목인지 네. 그렇죠. 보좌해야 돼요. 지금 규정상. 네. 그러니까 지금 불법을 마구잡이로 저지르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윤석열이 석방되어서 조용하다고 그러는데 뭐 하고 있냐? 열심히 증거인멸하고 있고. 아,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과 그 검찰 수뇌부의 내란 관련성을 입증할 증거, 비화폰. 이 비아폰 내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열심히 삭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걸 했으리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아니면 네.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를 해서 석방 지휘를 한 이 행위를 우리가 해석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 행위를 해석할 수 있는 가설이 네. 심우정 검찰총장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에요. 네. 이런 상황에서 실패한 내란이 신속하게 이게 진압되겠냐고요. 아,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답답한데 네. 이 무력감을 느끼잖아요. 맞아요. 저 지기현 판사가 계속 재판을 하고 있고 저 지지스한 검찰총장이 멀쩡히 나와가지고 돌아다니고 업무 수행을 하고 있고 내란 속의 피의자는 집에 들어앉아서 뭘 하는지 아무도 모르고 헌법재판소는 말이 없고 네. 이게 지금 우리가 겪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인데 모든 행위 주체들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거든요. 네. 이거를 확실하게 인식해야 괜시리 열받지 않고 음.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차분히 생각하고 뭘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냥 화나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그럼 너무 이제 열낼 필요 없는 게 시간 문제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뭐 열심히 증거인멸하고 뭐 하고 있지만 네. 윤석열이 탄핵이 인용되고 나면 네.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면 어차피 그때는 거부권을 발동을 못하기 때문에 최상목이 권한대행을 탄핵 안 당하고 끝까지 하더라도 그래봤자 60일이에요. 그러고 나면 다시 특검을 도입을 해서 그때 되면 국회도 이제 다수고 예. 그다음에 행정권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럼 특검을 도입해서 수사를 하면 다 밝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문제야. 근데 문제는 탄핵 인용이 빨리 나야지. 그렇죠. 그게 안 나니까 지금 사람들이 불안한 거잖아. 네. 우리가 보통 음모론에 빠질 때는 어떨 때 빠지냐 하면 누군가가 어떤 주체가 있어서 이 전체적인 상황을 다 파악하고 컨트롤한다. 지휘하고 기획하고 실행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의 단위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네. 그게 돼요. 혼돈이에요. 지금은 아, 그래요? 어느 세력 어떤 개인도 상황을 장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동훈 공수처장이 요새
전투력 만렙돼 가지고 예. 국회 가고 막 국힘 의원들하고 막 지지고 볶잖아요. 저마다의 의지를 가지고 저마다의 목표를 추구하면서 저마다의 권한을 가지고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 상황에 대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바람이 확 불잖아요. 그럼 모든 사물이 소리를 내는데 소리가 다 달라. 사물마다 고유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똑같은 강도의 바람이 불어도 사물이 다른 소리를 내는 것처럼 이 혼돈스러운 실패한 친위 쿠데타 내란 상황 속에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주체들이 자기 나름의 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봐야 돼요. 아, 그럼 좀 나아. 누구도 상황을 장악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번 박근혜 탄핵도 8대 0으로 만장일치 판결이 났잖아요. 네. 근데 약간 작은 쟁점 하나에 누가 의견 가진 사람이 있어서 부대 의견처럼 달아주는 조건으로 8대 0으로 했어요. 네. 그때 제가 JTBC 썰전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 전원책 변호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방송에서 한 말인가 뒤에서 우리끼리 한 말인지 이제 기억이 불확실한데 5대 2는 확실하대. 그때도 8명이었거든. 헌법재판관. 8명인데 어떻게 5대 2예요? 그 한 명이 지금 왔다 갔다 이제 하면 헷갈린다는 거지. 헷갈린다는 아.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이쪽으로 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막 주장을 했어요. 제가 그때 녹화장에서 8대 0이에요. 네. 8대 0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나름 정보를 갖고 있다고 막 이래가지고 하는데 아니야. 아니야,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아니 솔직히 헌법재판관들한테 물어보자고요. 이 일이 그렇게 최종 변론하고 3주가 넘도록 결정을 못할 일이냐고 이게. 아, 그건 그러니까요.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럼 왜 이러는 거예요? 이거 문제야. 왜 이러는 거냐니까. 왜, 그러니까 왜? 뭔가 사정이 있는 거예요 안에.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뭔가 사정이 있는 거예요. 이게는 국회 소추단에서 제기한 5가지 쟁점이 있잖아요. 이 5개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확인된 사실들에 미루어 때 헌법 위반이 있었느냐를 판단하고 이 헌법 위반이 중대한지에 대해서 살피고 네. 그리고 헌법소 의지가 없다는 거는 윤석열의 지금까지 행태를 볼 때 명백하잖아요. 명백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내가 보기에 하루면 끝날 일이야. 그럼요. 네. 근데 이거를 지금 3주씩이나 끌면서 못하는 이유가 뭔데? 라고 지금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에 묻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는 취재가 안 돼. 취재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서 막 그 극우 유튜버들이 뭐 5대 3으로 뭐 기각 난다 뭐 각하된다 이런 각하. 헛소리들 막 떠들어대고 그건 있어. 의미 없어. 이 조건에서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제가 뭐 다른 데 나가서도 그렇게 하는데 헌법재판소 관들의 평의가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정보가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음. 신뢰할 만한 어떤 정보가 있기에 그런 얘기를 하냐? 우리 누구도 아무 정보가 없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불안하니까 그 작은 단서로 예, 이제 해석하는 누군가가 거지.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주체가 이 상황을 장악하고 있다고 믿으면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지지자들 중에서는 혹시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의심을 하면서 헌재를 가로로 만들겠다고 지금까지 한 거고 네. 그 헌재가 계속 시간을 끄니까 아니 그게 아닌가 봐 헌재가 우리 편이 맞나 봐 이렇게 돼서 지금 희망회로를 돌리는 거고 네. 이쪽 지금 헌법 수호 세력 쪽에서는 8대 0에 이건 따져볼 것도 없어 라고 했는데 결정이 안 나고 있으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권력 엘리트 카르텔 법적 카르텔 이 뒤로 파고들어서 윤석열 쪽에서 공작해가지고 기각시키는 거 아니야? 이게 불안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헌재 멱살 잡고 싶다고 그러고 막 난리잖아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무 정보가 없어요. 이거 판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상식을 믿어야 돼요. 상식을. 예. 그러니까 허위 정보가 난무하는 이 조건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권력 엘리트들이 엉망이라고 그랬지만 제가 그 진단에 일부 동의하면서 동의 안 하는 거는 그 권력 엘리트들과 함께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어요. 놀랍지 않아요? 여기보다 나은 데도 별로 없어. 대한민국보다 나은 데도 별로 없다고요. 국제적으로 봐도. 국제적으로 봐도. 더더군다나 2차 대전 후에 신생 독립국가 중에서 이만한 정도의 권력 엘리트를 만들어낸 사회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함이 많다는 점을 성찰적으로 인식하고 이걸 개선하려고 의지를 품고 네. 자기 비판적으로 우리 사회를 분석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뜯어고치고 노력하고 이건 좋은 태도인데 네. 자기 비하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어. 우리 한국 사회의 권력 엘리트들은 문제가 많아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런데 이 정도 되는 나라도 별로 없어. 이 정도도 없다. 그게 인간 사회예요. 벌써 천년왕국 됐지. 그럼요. 이상 사회 됐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늘 인간 사회는 이래요. 그러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의 권력 엘리트가 행정기관이나 무슨 법원이나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언론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악마화하고 그 윤석열을 분칠했던 그 언론도 우리의 권력 엘리트잖아요. 그렇죠. 그 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일부예요. 네. 그 모든 것들이 작용해서 윤석열 정권이 탄생했던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 윤석열 정권이 6개월을 못 가고 국민들이 등을 돌리고 보궐선거에서 대패하고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다 국민들이 그걸 심판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윤석열을 만드는 데 일조했던 부패한 권력 엘리트들 중에 일부가 또 윤석열에게 등을 돌리고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70년 넘게 해왔기 때문에 아무 정보가 없어요. 지금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언제 할지 어떤 결론이 나올지. 그렇지만 저는 뭘 믿냐 하면 보수고 진보고 성향을 떠나서 네. 여기서 탄핵을 인용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다. 아, 그 우매한 25% 말고는. 네. 헌법재판관들도 성향이 보수적이고 그런 건 분명해요. 진보 성향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보수 성향이에요. 판사는 원래 그래요. 이 실정법 가지고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도 여기서 탄핵을 기각하면 무슨 일이 생길지는 알 수 있어요. 계엄 선포 전과 똑같은 상황으로 복귀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뭐가 달라졌냐 하면 계엄을 해도 된다는 허가증을 받아서 복귀하는 그쵸. 거예요. 그건 당연하죠. 그 윤석열이 이러는 거야 이제. 뭐 누구 뭐 장관 탄핵한다 그러고 검사 탄핵한다 그러고 예산안 처리 안 해주고 이러면 특전사 출동시켜. 네. 계엄 발표해. 그러고 막 국회 유리창 막 깨고 달려. 막 단전 단수하고 막 해. 그래도 괜찮잖아. 들어줄 때까지. 바다에 빠뜨리고요. 그래도 괜찮은 거잖아. 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볼리비아 되는 거야. 지난 200년 동안 그 볼리비아 갔다 왔는데 최근에 볼리비아가 시몬 볼리바르라는 그 투사가 스페인에서 독립시켜서 이름이 볼리비아가 됐잖아요. 이게 200년쯤 됐어요. 독립한 지. 쿠데타가 몇 번 일어났냐? 192번인가 192번째가 몇 달 전에 일어났어. 진짜요? 그 중에는 친위 쿠데타도 있었고 반정 쿠데타도 있었고 좌파 쿠데타도 있었고 우파 쿠데타도 있었고 또는 쇼 쿠데타. 이렇게 전직 대통령이 뒤에서 들을 쑤셔가지고 하는 쇼로 하는 실제 쿠데타가 아닌데 쿠데타인 척하는 쿠데타도 있었고. 아이고. 그러니까 그 나라는 그냥 쿠데타가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친위 쿠데타 허가증을 줬잖아. 윤석열한테. 기각되면. 기각되면. 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최소한의 상식에 의해서 판단을 해볼 때 이걸 기각한다는 것은 비상계엄을 아무 때나 발동하고 군을 아무 때나 동원할 수 있는 허가증을 주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네. 그럼 대한민국 어떻게 되냐? 볼리비아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헌법재판관들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빨리 좀 하지. 그래요. 아니 이게 그렇게 3주씩이나 끌 일이야? 아 진짜 그러니까 그들만의 세상에 사는구나 이 사람들. 국민들 얼마나 다급한지는 모르고.